그래요. 뭐 만으로 따지면 4년 한 2개월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6살이기 때문에 또래하고의 활동도 필요하고 또 어린이집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벌써부터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오히려 그게 습관이 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그게 이제 행동이 습관이 들어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될 건데 네. 벌써 저는 그게 걱정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안 보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억지로라도 해야 보내야 되냐.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뭐 한 세 돌이 간 넘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리불안이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아이가 너무 또래 경험이 적었다거나 네. 뭐 자율성이 좀 많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유치원을 조금 더 늦게 보낸다 생각하고 집에서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6살 정도가 됐고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적응을 전혀 못했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 보냈다 안 보냈다 하게 되면 더 적응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 약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가 좀 때를 부리면 그래 어디 한번 집에 있어봐 한번 심심하게 한번 있어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아이를 강제로 보냈다가 또 아이가 막 울면 또 약해져서 야단친 다음에 또 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그 회피 증상을 더 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은요, 항상 회피를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아까도 이 문화센터 수업을 할 때 보면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애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점차 그건 교사와 협의해서 보다 좀 더 꾸준히 보내면서 적응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네. 근데 설아 어머님께서는 옛날 일이 좀 약간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아이를 혼자 두고 네. 나갔었던 딱 한 번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이 잠긴 그리고 한 번 것도 물이 있고. 잠겨서 애가 혼자 예, 안에 있었고 예. 글쎄요. 이게 뭐 한두 번 굉장히 아이한테 또 충격일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작은 뭐 사건 사고가 아이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이 다루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걸 보면은 우리 어른들도 월요병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쉬고 나면 휴가 끝나고 나선 진짜 가기 싫다 하는 것처럼 네. 아이들이 분리불안 증상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보이냐면은 연휴 끝나고 방학 아니면 무슨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아프고 나서 좀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분리불안 양상을 보여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가 이미 다 회복이 됐다면은 그러한 좀 더 싫거나 그런 좌절 상황도 견디게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꾸 아이를 너무 아기 취급하면서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요게 아이가 그렇죠. 네. 요렇게 도망갈 구멍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건데 그런 아이의 어떤 힘든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은 지속시키는 부모님의 좀 뚝심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설아 엄마가 아까 그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하면서 혼자 있어 볼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보면 별별 방법을 좀 다 써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아이를 혼자 두고선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저렇게 저런 방법을 다 써보는 게 나은 건가요? 하시려면 이제 항상 좋은 거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방법이 진짜 일관성 있게만 하게 되면은 이게 나쁜 말로는 체념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좋은 말로는 뭔가 적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리불안을 보이는 어머님들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모질지는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비일관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막 들어왔다 나갔다 뭐 제가 나가 예. 눈에 앞에 보였다고 엄마 네. 갈게 안녕 그것도 뭐 숨어서 또 울고 봐요. 막 네. 근데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막 화가 나서 그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은 애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자극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 때문에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엄마 너가 갈 자꾸 거야, 이렇게 막. 하면은 엄마 빨리 늙어 죽어. 애 가뜩이나 애착 대상에 대한 어려움 있는 애한테. 너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야 이거 할머니가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얘 괜찮은데 안 꼭 그러는데. 엄마랑 있으면 더 그런다 맞아요. 그러면은 너 엄마랑 있으면 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가서 살아. 이렇게 그렇죠. 불안을 예. 자극시키는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달라붙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나 어떤 애착 대상을 상실할지도 모른다와 관련된 그런 멘트는 하지 말으셔야 네, 되세요.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협박도 이제 분리불안에서는 빼버려야 되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설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선생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보연 선생님의 상담실. 집에서 매일 하는 놀이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설아와 엄마가 함께 노는 동안 이보연 선생님이 설아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놀이평가에서 엄마의 불안도 함께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 연령도 어려. 이제 4년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많이 불안하다라는 거. 제가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아와 놀이할 때 보면 애보다 엄마가 더더욱 불안해하고 어색해 하는 거예요. 설아의 불안 때문에 수업에 들어간 엄마.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설아보다 훨씬 불편해 보입니다. 수업 시간 내내 아이가 잘 노는지 집중은 잘하는지 불안한 기색으로 아이를 살폈죠. 아이는 어른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엄마와 떨어지기를 무서워하는 설아의 뒤에는 불안한 눈에 엄마가 있었던 거죠. 첫인상이나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거 좀 많이 네, 의식하세요? 많이 의식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아가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계속 옆에서 꾸지람하거나 그런 편이죠. 이제 막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치진 않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좀 그런 행동이 그러면 되게 싫어요. 어머님도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참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면 애한테도 참으라고 자꾸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집안에 있을 때 엄마는 대체적으로 부드럽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도 약간 불편해하고 대놓고는 아닌데 자꾸 뭔가 자기의 욕구를 자꾸 제한시켜. 좀 눈치를 봐.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래야 인사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은근히 예의 바른 걸 막 강조해. 그러면서 야단도 못 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일이 밖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못하는구나. 와, 나한테는 엄마가 굉장히 센 사람인데 말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약간 눈치를 보거나 좀 이렇게 약간 기가 죽는다라는 거를 애가 그렇다면은 와, 남들은 더 세다라는 거잖아. 겁나다는 거잖아. 조금 차갑거나 목소리가 날카로울 경우 무서운 스타일. 만약 얘가 낯선 곳을 갔을 때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훨씬 많이 위축이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엄마와의 놀이가 신난 아이와 달리 엄마는 어딘가 불편합니다. 안다? 이건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엄마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기 전까지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태도를 보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죠.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지거나 수용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닫아져요. 다른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반응들을 했을 때 너무 쉽게 긴장하고 잘 응수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 자기 어떤 좌절감이나 이런 걸 이제 자꾸 좀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요. 놀이에 대한 욕구는 되게 많은데요. 놀이가 되게 안 돼요. 타인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갖고 우호적으로 다가갔을 때 너무 많이 긴장해서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편하고, 만일 주변에 어른이 적절히 도와준다거나 너가 무슨 일 있을 때 도움을 청해도 돼, 이렇게 좀 오픈해 놓으면 조금 편하겠는데, 만일